춘천 캠프페이지 정화 작업과 관련해 춘천시는 국방부의 총체적인 잘못을 성토하며 전면적인 조사와 재정화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8개 시도가 함께 손을 맞잡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나흘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강원도 내 초중고등학생 4만 9천여 명에 대한 3차 등교 수업이 이뤄집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어섰는데 도농 상생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실정화 문제가 이어지자 춘천시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화 작업의 방법과 검증 모두 부실했다며 전면적인 조사와 재정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 범벅 토양에다 도로 포장용 아스콘 매립까지 드러난 춘천 캠프페이지. 춘천시는 당시 국방부의 환경 정화 작업이 명백한 부실 정화였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규명과 책임을 국방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부 역할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토양 오염 원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당시 캠프페이지 정화 방법과 사후 검증도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1차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름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각 지점 사이에 있던 오염 토양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기준치 6배 이상의 기름 성분이 확인된 곳은 과거 검증 지점에서 불과 4~5m 거리 차이였습니다. 한마디로 검증도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화 과정 및 검증 과정에서 춘천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완전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벤트성 설명에 몇 차례만 진행하여 불신임을 자초하였습니다. 춘천시는 당시 국방부와 정화 작업을 직접 맡았던 농어촌 공사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봐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우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오염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안 미군 기지가 있었던 자치단체와 함께 국방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새로 발견된 오염과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염 시기와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고 오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강호축 건설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충북선과 기존 고속선을 잇는 오송 연결선 구축 계획은 정부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고 강원도도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호축은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해 발전시키는 초광역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등 8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의 하나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원주, 제천 봉양 구간은 고속화 철도가 놓여 있거나 계획 중이고 전남 목포에서 충북 청주까지는 KTX 호남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 제천까지 이어진 충북선 철도를 현재 시속 120km에서 200km 이상으로 올리는 고속화 사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호축 철도가 하나로 이어지려면 충북 청주에서 서로 단절된 KTX 호남선과 충북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 구간을 오송 연결선이라고 하는데 오송 연결선이 구축되면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기존 5시간 30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술적인 이유 등을 들어 오송에서 직접 충북선을 연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호남선 쪽 일부 콘크리트 철로를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하는 데다 탈선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전 방향의 일반 선로로 호남선과 충북선을 연결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소요 시간은 4시간대가 됩니다. 충청북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 오송 구간 경부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에 오송 연결선을 연계하겠다며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호남선, 그리고 충북선, 그리고 강릉선 이런 거를 통해서 접근을 할 때 거기에 연결선이 만들어져야지. 충북에서는 이제 오송 연결선을 이제 국토 정부 차차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원도 역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에 대하여 충북과 강원도가 협조하여 지난해 예타 면제된 충북선의 직결 운행 노선에 대하여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송 연결선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호축 고속화의 핵심인 오송 연결선 반영 여부를 놓고 강원도와 충북, 호남 지역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중앙선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연말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개통되면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 경상권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원주역은 섬강의 부드러운 물줄기와 소금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내부가 특징입니다. KTX와 일반 열차용 저상홈, 전철 등이 사용하는 고상홈을 모두 갖췄고 고객 편의시설도 완성돼 당장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물 검증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최고 시속 260km의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가 도입돼 소요시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1시간가량 걸리는 청량리역까지는 37분, 중앙선이 이어지는 안동역까지는 선형 개선으로 현재 2시간 20분에서 45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곳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KTX, 수도권 전철까지 3개 노선이 통과해 향후 중부권의 대표적인 철도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원주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남원주역은 치악산과 은행나무를 주제로 설계됐습니다. 중앙선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될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의 종점이 되면서 일반 역의 건물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주 역사는 현재 원주시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이용객들이 많으실 것 같고, 서원주 역사는 현재 원주역 관리역 기능과 강릉으로 가는 열차, 그다음에 중앙선 안동까지 가는 열차의 환승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통 일정이 임박해지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철도 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원주 도심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가 인기를 끌어 판매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만 로컬푸드 판매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춘천 지역농협의 로컬푸드 판매장. 평일 아침이지만 새벽에 수확한 농산물을 진열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와 상추 등 채소류가 인기. 농민들은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가락시장으로 보내면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데 여기는 소비자 가격이니까 훨씬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요. 하여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합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도 이곳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유통으로 생기는 수수료들이 안 나가서 좋고요. 그리고 농민 스스로가 이제 생산한 물품을 제값받고 팔 수 있어서. 로컬푸드 인기와 맞물려 지난 3년 사이 강원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점은 17곳에서 3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로컬푸드 전체 매출액도 200억 원을 넘어서 매년 3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중간 유통 비용을 줄여 그만큼 농가 소득이 높아졌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신선하고 어디 가서 이런 농산물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대형마트도 가봤지만 발끈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에서도 일반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잔류 농약 검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껴다 팔거나 이런 것들을 걸리게 되면은 지금 1차 같은 경우에 3개월 출하 정지, 2차 6개월. 코로나19 여파로 식량 자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농촌 경쟁력을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환자가 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나흘째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 격리 환자는 3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다른 지역에서 1명은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가격리자 769명 가운데 90%인 695명이 해외 입국자로 하루 평균 50명이 해외 각지에서 강원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5만 명의 학생들이 3차 등교에 나섭니다. 3차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내일 고1 13,200여 명, 중2 11,800여 명, 초등 3, 4학년 24,400여 명 등 49,580명이 올해 첫 등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0일 고3부터 시작된 등교 수업은 오는 8일 중1, 초등학교 5, 6학년 3만 6천 명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더욱 긴장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